돈을 잘 쓰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쓸 때마다 자기 삶을 조금 더 정확히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돈을 아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하고 필요 없는 소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아끼는 삶이 과연 좋은 삶일까?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이 정말 돈을 잘 다루는 사람일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아끼느냐가 아니라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갈 때 내 삶이 더 깊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는지를 아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문장입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형태의 지출을 실험하라. 그리고 당신에게 행복을 안겨주지 못하는 지출을 단호히 잘라내라. 이 문장은 단순한 소비 조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 문장이 삶을 설계하는 아주 현실적인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출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으로 공허함을 덮으려 하는지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몸을 회복시키는 데는 돈을 쓰지 않고, 말로는 가족이 소중하다고 하면서 정작 가족과의 시간을 만드는 데는 인색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면서도 실제 카드 내역을 보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 것들에 돈을 쓰고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돈을 잘 쓴다는 것은 단순히 가성비 좋은 물건을 고르는 능력이 아닙니다. 돈을 잘 쓴다는 것은 나를 속이지 않는 능력입니다. 나는 왜 이걸 사려고 하는가? 이 돈을 쓰고 난 뒤 내 마음은 정말 가벼워지는가? 아니면 잠깐 기분만 좋아졌다가 다시 허전해지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비싼 옷을 샀는데 막상 집에 와서 걸어놓고 보니 생각보다 기쁘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샀는데 며칠 지나니 아무 감정도 남지 않고 오히려 카드값만 마음에 걸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따라 샀고 누군가에게 좋아 보이고 싶어서 선택했는데 정작 내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순간이 있죠. 그때 우리는 조용히 인정해야 합니다. 아, 나는 이 물건을 원한 게 아니었구나. 나는 행복을 산 게 아니라 잠깐의 불안과 결핍을 덮으려 했던 거구나.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돈이 없어서만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어디에 써야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서 불행한 경우도 많습니다. 월급은 오르고 집에는 물건이 늘어나고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소비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계속 비어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돈이 내 영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세상이 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사니까 사고, 남들이 가니까 가고,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것 같아서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것들은 오래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욕망이 아니라 남의 시선이 만든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아끼기 전에 먼저 실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예산 안에서 내가 어떤 지출을 할 때 진짜 행복한지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옷보다 한 달에 한 번 조용한 카페에서 혼자 책 읽는 시간이 훨씬 큰 행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비싼 가방보다 부모님과 맛있는 밥 한 끼 먹는 시간이 오래 마음에 남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최신 전자기기보다 헬스장 등록비가 삶 전체의 에너지를 바꾸는 지출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행보다 좋은 침구 하나가 매일의 피로를 줄여주는 훨씬 실질적인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지출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을 남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내 삶으로 직접 실험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경험에 써보는 겁니다. 다음 달에는 건강에 써보는 겁니다. 그 다음 달에는 배움에 써보고, 어느 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록해보세요. 이 돈을 쓰고 난 뒤 내 마음은 어땠는가? 하루 뒤에도 기분이 좋았는가? 일주일 뒤에도 그 선택이 의미 있게 남았는가? 다시 같은 돈을 쓴다면 또 이곳에 쓰고 싶은가? 이 질문에 아니다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 지출은 줄여야 합니다.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면 그건 내 인생에 맞지 않는 지출입니다.
반대로 금액은 작아도 오래 마음에 남는 지출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지출이 진짜 좋은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한 권이 그렇고, 좋은 산책화 한 켤레가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준 따뜻한 밥 한 끼가 그렇고,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조용한 시간이 그렇습니다. 돈은 통장에서 사라졌지만 내 안에 무엇인가 남았다면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돈은 사라졌지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면 낭비가 아닙니다. 돈은 사라졌지만 관계가 깊어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하루가 더 단단해졌다면 그것은 소비가 아니라 삶에 대한 투자입니다. 진짜 낭비는 싼 것을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낭비는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 것에 계속 돈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가격표만 봅니다. 비싸다, 싸다, 할인한다, 손해다, 이득이다. 그런데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 지출은 내 삶을 어디로 데려가는가? 나를 더 건강한 사람으로 데려가는가? 나를 더 여유 있는 사람으로 데려가는가?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데려가는가? 나를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데려가는가? 아무리 싸도 나를 무너뜨리는 지출이면 비싼 것이고, 아무리 비싸도 내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지출이면 값진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습관처럼 배달 음식을 시킵니다. 그 순간은 편합니다. 먹을 때는 위로받는 것 같고 잠깐은 기분이 풀리는 것 같죠. 그런데 먹고 나면 몸은 무겁고 마음은 허전하고 통장은 조금씩 비어갑니다. 반대로 그 돈의 일부를 주말 아침 운동 수업에 써봅니다. 처음에는 귀찮습니다. 괜히 신청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몸이 가벼워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하루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둘 다 돈을 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피로를 잠깐 덮은 지출이고 하나는 삶의 방향을 바꾼 지출입니다. 여기서 돈의 철학이 갈립니다. 돈을 쓰는 사람은 많지만 돈을 통해 자신을 배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것을 샀는가? 나는 무엇을 기대했는가? 이것이 실제로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이 지출은 나의 결핍을 덮었는가? 아니면 나의 삶을 키웠는가?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소비가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돈을 쓰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썼다면 이제는 나를 돌보기 위해 씁니다. 예전에는 순간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썼다면 이제는 오래 남는 경험을 만들기 위해 씁니다. 예전에는 습관처럼 결제했다면 이제는 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끊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삶에서 가짜 욕망을 걷어내는 일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 관계, 나를 성장시키지 않는 습관, 나를 계속 비교하게 만드는 소비, 나를 피곤하게 하는 체면을 조금씩 덜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출 정리는 통장 정리가 아니라 인생 정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달 카드 내역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리고 각 지출 옆에 3가지 표시를 해보는 겁니다. 첫째, 나를 행복하게 한 지출. 둘째, 필요했지만 감정은 남지 않은 지출. 셋째, 후회가 남은 지출. 그리고 3번째 지출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것을 반복하고 있을까? 이 돈을 다른 곳에 썼다면 내 삶은 조금 더 좋아졌을까? 다음 달에도 이 지출을 계속 허락할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험 중입니다. 실험은 실패가 있어야 정확해집니다. 어떤 지출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지 알게 된 것도 굉장한 발견입니다. 그걸 알았다면 이제 끊으면 됩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잘라내면 됩니다. 내 삶에 기쁨을 주지 못하는 지출,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지출, 나를 비교와 허영으로 끌고 가는 지출은 더 이상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비워진 돈은 더 중요한 곳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건강으로, 배움으로, 가족과의 시간으로, 좋은 경험으로, 오래 하고 싶었던 일로, 나를 더 나답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돈은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허락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투표권입니다.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보면 내가 어떤 삶에 투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불안에 투표하고 있는지, 허영에 투표하고 있는지, 건강에 투표하고 있는지, 사랑에 투표하고 있는지, 성장에 투표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지금 어떤 삶에 투표하고 있나요? 오늘부터 돈을 쓸 때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 지출은 미래의 나에게 고마움을 받을까? 미래의 내가 고마워할 지출이라면 그것은 좋은 지출입니다. 미래의 내가 후회할 지출이라면 지금 멈춰야 할 지출입니다. 돈을 잘 쓰는 사람은 절약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행복의 결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살 때 내 마음이 깊어지는지, 무엇을 경험할 때 삶이 넓어지는지, 누구에게 쓸 때 사랑이 자라는지, 어떤 배움에 쓸 때 미래가 열리는지 조용히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모든 지출은 작은 실험입니다. 행복을 주는 지출은 남기고 행복을 주지 못하는 지출은 단호히 끊으세요. 그래야 돈이 새지 않고 마음도 새지 않으며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돈을 아끼는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데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은 많이 쓰는 사람을 부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돈을 자기 삶이 밝아지는 곳에 쓰는 사람을 진짜 부자로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내가 끊어야 할 지출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내가 더 늘리고 싶은 행복한 지출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여러분의 다음 한 달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이 쌓이면 인생의 방향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줄을 남기겠습니다. 돈은 쓰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모양으로 남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디자인 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